유럽에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각국이 부스터샷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32개의 돌연 변이를 가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이 새 변이 바이러스는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남아공과 홍콩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유럽에서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50만 명을 넘겼다는 소식인데 이 수치만 보더라도 사태의 엄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유럽의 코로나19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독일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독일에서 누적 사망자도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 보고된 곳은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독일이 네 번째입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병원이 과부하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기록이 매일 바뀌는 체코에서는 정부가 3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체코는 신규 확진자가 2만 5천 명을 넘어 최다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체코 정부는 앞서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식당 같은 다중 이용시설의 출입을 막은 상태입니다. 한편 32개의 돌연 변이를 가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새 변이 바이러스가 보츠나와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남아공과 홍콩에서도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변종은 스파이크 반백질의 유전자 변이 3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파력이 더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새 변이 발생을 공식 확인하고 전염력이 높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남아공은 최근 기하급수적인 확진자 증가 배경으로 이 변이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남아공에서는 한 1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1,200명대로 신규 확진자가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새 변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방역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던 영국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부스터샷과 관련된 소식인데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스터샷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네, 프랑스는 부스터샷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도 높은 규제를 단행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부스터샷을 맞춰야만 접종 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접종 증명서는 식당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 들어갈 때 필요한데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2차 접종과 부스터샷의 간격을 6개월에서 또 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주말부터는 모든 성인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이미 만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부스터샷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만 5세에서 11세 접종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럽 각국은 부스터샷 확대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덴마크 당국도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을 접종하겠다고 밝혔고 영국도 크리스마스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2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부스터샷을 마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어떤 부스터샷의 유인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백신 접종 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이 유럽연합 EU가 접종 완료 후 9개월까지로 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요. 네, 유럽연합 EU가 지난 7월에 휴가철을 맞아서 EU 거주자를 대상으로 접종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백신 접종 완료 또 검사 결과 음성 판정 뒤에 회복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기 위해서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EU 집행위원회가 각 회원국이 부스터샷을 확대하는 조치를 감안해 유효 기간을 접종 완료 후 9개월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9개월이라는 유효 기간은 접종 완료 6개월 뒤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고한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지침과 또 각국이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9개월 이후에는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을 경우 유효성이 더는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U 집행위의 이 제안은 회원국과 유럽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대로 확정이 될 경우
백신을 맞은 EU 주민 대부분이 올해 2, 3분기에 접종을 완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중순에는 다들 유효 기간이 만료하게 된다. 이렇게 현재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소식인데요. 현지 시간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추수감사절 연휴인데 이 연휴 기간 동안 다양한 축제도 열렸고 또 인구 이동량도 많아서 감염 확산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확산세가 현재 미국에서 가팔라지고 있는 그런 상태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주 전보다 미국에서 24% 증가한 9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24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감염 확산은 미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이 이끌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8천 명을 넘었고 특히 비상 의료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미시간주 신규 환자는 지난 8일부터 2주 사이 86%, 입원 환자는 37% 증가했습니다. 미시간 주 정부는 국방부에 비상 의료 인력 파견을 요청했고 현지 최대 병원인 스펙트럼 헬스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의료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현지 병원들은 긴급하지 않은 비필수 수술을 연기하고 있고 병상을 현재 늘리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많은 미국인이 추수 감사절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2회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의 경우 추수 감사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고 했으나 최근 환자 추이를 다시 주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최고 의학 자문역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미 접종자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현재 59%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수 감사절 항공 여행객 수는 거의 2년 전인 2019년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추수 감사절 하루 전인 24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공항 이용객은 하루에만 미국에서 230만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날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고 2년 전 같은 날에 88% 수준입니다. 네, 다음 주 확진 상황을 미국이 좀 면밀하게 집중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중 갈등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의 12개 기업을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을 두고 중국이 반발이 좀 예상이 된다고요. 네, 미 상무부가 본인들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출 규제 대상 기업을 지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 기업 12개를 포함해서 일본과 파키스탄 그리고 러시아 등 모두 22개의 외국 기업을 미국의 국가안보 혹은 외교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통상은 안보 위협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 군으로 이전되거나 파키스탄 핵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규제 대상 가운데 중국 기업 8곳은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 및 미군이 원천 기술을 확보한 무기 확보 작업에 관여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단호히 반대하고 미국은 즉각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첨예한 대만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에 또 미국 의원들이 대만에 전격 방문했는데 역시나 중국이 거세게 반발을 하겠죠. 네, 미국의 하원 의원 5명이 또다시 대만을 방문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차이 잉원 총통을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미국과 대만의 관계 또 지역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한 뒤 26일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미 의원들의 이번 방문은 차이 잉원 총통은 물론이며 대만 국방부와의 만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 의원들의 대만 방문은 이달 들어서만 2번째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속에 대만의 독립 움직임과 미국의 대만 관여에 반발해온 중국 정부는 당시 전투기를 대만 해협 방향으로 출격시키기도 했습니다. 미 의원들의 이번 대만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만 밀착 행보 속에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 군함도 지난 26일 대만 해협 공해를 통과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다음 달에 화상이긴 하지만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것을 열 예정인데
대만을 현재 공식 초청한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서 중국은 극단적인 용어까지 쓰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어째 더 갈등이 더 짙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